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하루 전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하지만 향후 주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이 잘 나온 영향 덕분인지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약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장 마감가 기준으로 주가가 260.48달러가 됐는데요. 네네. 이날 주가 상승률은 지난 2013년 5월 9일에 24%에 이어서 테슬라 상장 이래 역대 두 번째 기록이 됐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보면 하루 전날에는 6,800억 달러였지만 이제 8,100억 달러가 되면서 하루 사이에 1,300억 달러가 불어나게 됐고요. 네. 테슬라의 연중 주가 수익률을 보면 올해 들어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4%였는데 하루 만에 이게 플러스 5%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앞서 테슬라가 이달 초에 로보택시를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실망스러웠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전날 장 마감 이후 발표했던 이 3분기 실적 내용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조정 주당 순이익, 조정 EPS를 보면 0.72달러로 월가 평균 예상치인 0.58달러를 크게 상회했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을 보면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한 2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8%로 작년 동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실적이 이렇게 호조를 보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3분기 배출권 규제 크레딧 판매로 7억 3,9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차량의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인 대당 최대 35,100달러까지 떨어진 게 이번 순익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 숫자도 숫자인데 또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내놨던 그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그리고 자율주행의 도래로 20에서 30%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요. 예.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한 차량 호출 앱을 개발해서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까지 확장해서 이 택시 호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이 월가 전문가들도 좀 대체로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겠죠. 네,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이 당분간 테슬라 주가를 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좀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주식 매수를 계속해서 권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는 최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며 이는 테슬라가 실적 둔화와 투자 심리의 저점을 지나쳤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회사인 투자기관 딥워터 에셋 매니지먼트는 실적 발표에서 무언가를 원했던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나은 이익과 인도량 증가에 대한 전망치를 얻었다며 장기 투자자들은 황금 당근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네. 또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예상 외로 좋은 분기였고 특히 내년 전망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며 머스크의 전망이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기존 예상치였던 8%보다는 주가의 상승 여지가 더 있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는 이 사상 최저의 매출 원가를 달성하고 또 사이버 트럭 생산이 첫 인도 이후 1년 만에 이 마진 흑자로 전환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이번 실적을 분석하면서요. 네네. 테슬라는 더 이상의 재정적인 악화 없이 15% 이상의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한 기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좀 상반된 그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예.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는 비중 축소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JP 모건은 테슬라가 흔치 않은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면서도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3분기 수익과 현금 흐름 개선을 이끈 몇 가지 요인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배출권 규제 크레딧 판매에 따른 수익과 또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으로 많았던 운전 자본이 지속성을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 급락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말인즉슨 현재 레벨보다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증권사를 살펴보면 트루이스트 증권은 이 테슬라가 신차를 처음 공개한 지 1년 이내에 차량을 인도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저렴한 신차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20에서 30%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신차 인도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 실제 누가 맞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은 긍정론이 우세했는지 이제 테슬라 주식이 간밤에 크게 웃었는데 그 덕분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자산도 하루 만에 수십조 원어치가 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의 자산이 335억 달러가 이번 주가 폭등 때문에 하루 만에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유지를 했는데 네. 이 머스크는 2위 부자인 제프 베이존스 아마존 창업자보다 610억 달러 많은 2,703억 달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네. 머스크의 자산은 이 테슬라의 주식과 테슬라의 옵션이 전체 자산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스페이스 X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X 등의 지분을 머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따라올 수 없게 확실하게 격차를 벌렸네요. 네.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입김도 점점 세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좀 이 세간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몇 주 동안 이 트럼프 대선 유세에 참여해서 또 광화당의 투표 동료 활동을 하고 디지털 그 광고 자금으로 이 7,500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관료주의 최소화의 목표를 둔 이 정부 효율성부라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머스크를 이 부처를 이끌도록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신이 일하게 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연방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실적과 주가 전망 이야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민기업 인텔, 보잉의 추락 어디까지? 한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꼽혔던 인텔과 보잉이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회사의 해체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그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텔하고 보잉이 두 기업이 지금은 이제 위기설이 나오고는 있는데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제조업체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최근 5년 동안 이 두 기업이 동시에 좀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년 사이에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주주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예. 인텔과 보잉이 한때 획기적인 제품을 까다로운 사양에 맞춰서 일관되게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 이 최고의 기업으로 그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그런 평가를 좀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두 회사 모두 좀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인텔의 경우에는 이 애플의 첫 번째 아이폰 제품에 반도체를 공급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수익성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포기를 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소형 회로를 만드는 최신 기술을 늦게 도입했고 이 최근에 불고 있는 AI 열풍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인텔이 이 배당을 중단하고 직원과 자본 지출을 좀 줄이고 있고요. 다른 회사의 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같이
이 기술 변화에 빨리 따라갔던 세계 기업의 가치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거 약간 굴욕적인데요. 인텔에 이어서 보잉에도 이 결정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보잉 하면 보잉 737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트 여객기인데요. 네네. 이게 1968년에 처음 상업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 이 보잉은 그 뒤로 항공기를 뭐 완전히 재설계하거나 교체하기보다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인기 기종인 737에 이 더 효율적인 엔진을 장착을 하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 두 건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부품 조작을 아웃소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품질 저하와 생산 지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는 일련의 사고와 이 파업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너무 과하게 했네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추락이 지금 미국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상징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는 점차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1999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제조업체였는데 지금은 상위 10위 내에는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는 테슬라가 11위 기업인데요. 네. 인텔과 이 보잉 두 기업의 손실은 업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설계자와 근로자, 관리자, 공급업체로 구성된 이 기업의 다양한 층계의 생태계가 한번 한 나라를 빠져나가면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회사의 해체나 파산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요. 이들의 위기는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